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단 하나, 그걸 본 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의 저녁 6시 반, 해가 바다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거실의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그는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유리창 너머로 다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호의 발 아래는 다릅니다. 그의 거실은 시간이 멈춘 무대 창고 같았습니다. 벽에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겹겹이 붙은 공연 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터의 모서리는 노래하고 일부는 빛바랜 색깔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케이블들이 검은 뱀처럼 얽혀 있었고 조명 스탠드 3개가 각각 다른 높이로 삐뚤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는 여행 가방처럼 생긴 큰 상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호는 40년을 무대 조명 기사로 살아왔습니다. 연극, 콘서트, 뮤지컬. 그의 손이 조명을 조작하면 무대 위의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배우의 얼굴이 관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관절염이 심해지자 그는 은퇴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장비들은 아직도 떠날 채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스탠드를 비롯한 소형 조명 기구 6개가 선반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바구니에는 제어 케이블과 퓨즈, 그리고 무언가 떨어진 나사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한 모퉁이에는 회색 천으로 덮인 큰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형 조명 컨트롤러였습니다. 정호는 한 번도 그 천을 완전히 벗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정리하지 뭐.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이 몇 년 전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점점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 그 마지막 광선이 포스터들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정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밤의 냄새를 품고 들어왔습니다. 바다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실의 커튼을 살짝 부풀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었는데. 그는 쌓인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포스터들, 케이블들, 조명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았던 시간들이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제공했던 빛이었고,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쉽게 버리나?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장 어딘가에 박혀있는 물음표에 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왔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켜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켰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그 일주일 후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호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린 8시 뉴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능숙한 손짓. 딸 수민이었습니다. 간호사인 수민은 주 3일 야근 근무를 합니다. 목요일은 그녀가 아버지를 보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호가 응했습니다. 아니, 신발이. 수민은 거실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던 그녀의 발이 바닥의 케이블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벽을 재빨리 잡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미는 한숨을 쉬며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톡톡 치며 너무 위험해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주째 눌려있던 걱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수민이 거실에 엉킨 케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이걸 밟으면 넘어져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정우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뭔가 다른 것이 먼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조명 스탠드도 이렇게 놔둬도 돼요? 수미는 계속했습니다. 여기 먼지도 쌓여 있고 공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정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둘러봤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처음 보듯이 빠르게 훑어보는 그의 딸을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수민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환자분들 중에 집에서 넘어져서 오신 분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알겠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빠, 진짜. 수민이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아세요? 아버지가 한 분 사시는데 밤에 넘어져서. 알았다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수민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부터 단순한 짜증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쪽에서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실의 물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포스터들, 케이블들, 조명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건 내 인생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40년을 이것들과 함께 살았다. 버린다는 게. 정우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수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의 어깨. 내일 야근이 있어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짐을 챙기는 소리, 신발을 신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비상구 표시처럼 초록색으로 빛나는 현관 불빛이 케이블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새는 마치 자신의 삶이 추락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수민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인가? 알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맘을 모르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말인가? 결국 그는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년 전 무대의 소음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조명이 켜지는 푸드득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의 배우들의 숨소리. 그 목요일 이후로 정우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도 뭔가 자신의 흉곽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뉴스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시선처럼. 정호는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는 토요일 아침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검은 케이블들을 하나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을 잠깐 묶었습니다. 그리고 보관용 상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물건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뭐를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정호는 케이블을 다시 원래 자리에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패배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민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너 말이 맞다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실의 물건들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터 하나, 2003년 뮤지컬 공연. 그 위에는 검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젊은 정호의 필체였습니다. 조명 배치 수정, 산막 중간 브릭 교체 예정. 2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메모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손도 그렇게 부드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반. 수민이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커다란 상자 2개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정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두면 돼요? 수민이 상자를 거실에 내려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빠, 생각해봤어요. 수민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최근에 야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버린다는 게 뭔가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수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빛들, 그 추억들을 남기는 방식으로요. 정호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수민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민이 옛날 스크랩북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정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수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수민. 정호의 회사 무대 뒤에서 조명을 만지작거리는 초등학교 수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민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빠가 만든 빛 속에서 자랐나.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물건을 잃어도 기억은 안 사라져요. 수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도. 정호는 그 스크랩북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정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수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명 스탠드부터 사진으로 남기자. 이거 내가 태어날 때도 쓰던 거죠? 응. 그래. 정호가 오래된 조명 스탠드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을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 그 무대 위, 그리고 지금, 모든 시간이 한 점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셔터음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와 악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은 길었습니다.
정우와 수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하나씩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조명 스탠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케이블들도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닿는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 거실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더 이상 케이블이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실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눈이 거실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회색 천으로 덮여 있던 물체, 대형 조명 컨트롤러였습니다. 이건? 수민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 물체에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이 회색 천의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아빠, 이건 내가 평생 잡고 살던 거다. 정우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 걸어와 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대형 컨트롤러의 형태를 바라봤습니다. 크기만 해도 작은 책상만 했습니다. 무게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40년이에요? 수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정우는 천천히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검은 금속 몸체가 드러났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버튼들, 슬라이더들, 조명을 조작하기 위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80년대식 디자인, 낡았지만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뻗어 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빠 사진으로. 아니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사진으로 안 돼. 정우가 돌아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앞에 서서 뭘 했는지 사진으로 남길 수가 없어. 정우의 손이 컨트롤러의 표면을 쓸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어루만지듯이. 몇천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고 무대는 깜깜해. 나는 이 앞에 서서 한 손가락씩 움직여. 그럼 빛이 나온다. 그 빛이 배우를 비추고 관객들의 눈을 유도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 정우의 목소리가 천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시간들이야. 수민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이 기계와 함께 했고 이 기계를 통해서 존재했어. 버린다는 건.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야.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오후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파가 없으니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컨트롤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만든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무대. 아빠가 만든 그 빛 속에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꿨어요. 정우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아빠 자체가 빛이었어요.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이 기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 손가락 끝에 있었고, 아빠 눈동자에 있었고, 수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우는 딸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관절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컨트롤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컨트롤러가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 얹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어둠과 빛이 한 점으로 만났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을 놓아주는 그 순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것이 사라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케이블도 스탠드도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오직 햇빛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부풀렸습니다. 정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물건도 없는 공간 속에. 낯설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발견이었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작업해온 두 사람의 손가락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아빠 삶도 더 밝아질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오래 묵묵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이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얀 벽면만 남았습니다. 그곳에 햇빛이 흘렀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벽을 밝히듯이 그는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부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선명했습니다. 저녁이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햇빛은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민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밝아진 거실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알아요? 수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많던 포스터들 다 카메라에 남아 있어요. 노트에 기록한 것도 스크랩북에 담은 사진도. 정우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만든 무대들이 모두 여기에 있어요. 지워진 게 아니라 다르게 남겨진 거예요. 정우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수한 무대들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극장의 석조 냄새, 조명이 켜질 때의 팬소리, 배우들의 숨소리,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조정했던 손가락의 감각들.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입니다. 고마워.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는 딸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도 자신을 견디게 해준 모든 것들에도 향했습니다. 오후 햇빛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거실의 모서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밝음은 여전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들 속에서 그는 이전과 다른 자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볍지만 외로운, 고요하지만 충만한 무언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올게요. 수민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정우가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수민의 동작이 그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바닥에는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었습니다. 현관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겨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해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밤이 오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더 많은 미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빛을 받을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정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햇빛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지듯이 그 빛은 바닥에 닿아 따뜻했습니다.